1974년 11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이날은 연천 고랑포에서 북한 제1땅굴이 발견된 날입니다. 이 땅굴은 북한이 남침할 목적으로 건설한 군사용 터널인데요. 남방 한계선을 불과 800m 앞둔 지점까지 뚫려 있었어요. 이 땅굴이 발견되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 뒤에 또 2호, 3호, 4호 땅굴이 계속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위, 하늘, 바다는 지키지만 땅속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저게 1호 땅굴이 나오면서 다들 정말 와 이거 어떻게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어요. 근데 땅굴이라는 게 사실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땅속 깊숙이 파는 건데 뭐 어떻게 첫 번째 땅굴이 발견됐을까요? 아주 우연히 발견하는데요. 경기도 연천군 일대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던 국군 9명이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여기를 파봅니다. 30분 동안 이걸 파보니까 뻥 뚫린 공간이 나타났고 더 파헤쳐 보니까 너비가 90cm, 높이 1.2m 크기의 터널이 3.5km나 뚫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요, 1시간에 일개 연대병력 2~3천 명이 통과할 수 있고 레일을 깔고 기관총, 박격포 이런 중무기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터널이었습니다. 야, 저 때 만약에 수증기가 안 나왔어서 발견을 못했다면 야, 생각해도 끔찍한데. 근데 수증기 정체는 뭐였을까요? 이 수증기는요, 북한군이 라면, 북한말로 꼬부랑국수를 끓이다가 올라온 김이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우연히 발견한 거죠. 당시 북한군이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당시 노획된 장비들을 보면 먹다만 밥, 반찬이 그대로 이야. 있었습니다. 또 수색조가 수색을 할 때 북한 말투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치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땅굴이 발견되는 순간 북한군 조소에서 300여 발의 기관총 세례가 날라와요. 그 바람에 우리 군 3명 전사, 5명 부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 되면 남북 적시자 회담이 열리고 대화의 무드가 무르익어 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네. 그러면 이들은 언제부터 땅굴을 파고 있었나요? 네, 맞아요. 이 땅굴을 파기 시작한 그 시기가 중요한데요. 1971년 8월 20일 날 남북 적십자회담이 시작이 됐어요.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인 9월 25일에 김일성이 남침용 땅굴 공사를 지시를 합니다. 일명 9.25 교시라고 불리는 명령인데 하나의 갱도는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한 김일성이 요소화된 현 전선을 돌파할 최적의 수단으로 땅굴을 파괴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는 유화 정책을 쓰면서 그러게. 뒤에서는 언제든 기습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던 맞아요, 건데요. 이 북한 땅굴이 이게 하나만 있지는 않았죠. 더 발견됐죠. 네, 이 첫 번째 발견으로부터 불과 4개월 뒤에 강원도 철원에서 두 번째 땅굴이 발견됩니다. 너비와 높이가 2m, 길이가 3.5km로 첫 번째 땅굴보다 내부도 훨씬 더 크고 정교했어요. 1시간에 2만 명 이상이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요. 심지어 탱크도 지나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력이 결집할 수 있는 광장까지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그 이후에 구멍을 뚫는 시추기를 이용해서 땅굴을 탐지했는데요. 수색하다가 4m 간격으로 이 시추를 했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2m 간격으로 좁혀서 이 시추를 하게 됐는데 이러면서 땅굴을 발견했던 겁니다. 발굴 과정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 부비트랩에 의해서 우리 군 8명이 전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연이어서 이렇게 땅굴이 발견이 되니까 제3, 제4, 뭐 제5 땅굴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찾아냈을 텐데 그러다가 제일 큰 제3 땅굴 발견되죠. 또 나와요. 네, 그거는 1978년 10월 17일인데요. 이때 경기도 파주에서 제3땅굴이 발견이 됩니다. 역대 땅굴 중에서 서울에서 불과 44km 지점에 가장 가까운 땅굴이었기 때문에 발견 당시 엄청난 충격을 일으켰는데요. 이 제3땅굴은 1974년에 남한의 간첩으로 침투했다 기순한 김부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개성 근처에서 땅굴 파는 일을 했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수색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김부성 씨 증언을 듣고 판문점 곳곳에 시추를 했는데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파놓은 시추 구멍에서 물이 펑하고 터진 겁니다. 북한군이 땅굴 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니까 그 압력 때문에 물이 솟아오른 거죠. 제3땅굴은 1시간에 3만 명 정도 무장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규모로 현재 발견된 땅굴 가운데 가장 발달한 형태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계속 땅굴이 지금 걸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김일성은 그럼 우리한테 뭐 내래 미안합니다라든지 뭐 얘기를 하나요?
안 하죠. 땅굴이 탄로나니까 김일성은 남한의 자작극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침을 위해서 땅굴을 판 거다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일관합니다. 자, 그런데 남한에서는 제3땅굴까지 발견되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골기대회를 갖고 김일성 화형식하고 혈서 쓰고 감정이 고조됐어요. 이때 북한을 이 규탄하는 열기가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만하면 북한도 만행을 멈출만 한데 참 이게 12년 후에 땅굴이 또 발견되죠. 네, 참. 제3땅굴 발견 이후 12년 만인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양구에서 땅굴이 또 발견됩니다. 이걸 발견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세 번째 땅굴 이후에 더 이상 땅굴이 발견 안 되니까 유리겔라 아시죠? 예. 초능력자 예. 유리겔라를 데려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유리겔라도 땅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거 당연한 게 유리겔라의 초능력이 이게 거짓이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던 중에 1989년 12월 23일 시추공을 넣어서 탐사하는 과정에서 땅굴을 발견하고 북한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역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땅굴을 최종 확인을 합니다. 이 제4땅굴은 동부전선에서 발견된 유일한 땅굴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사람을 먼저 보내면 위험하니까 군견을 먼저 보냅니다. 공에 버터를 발라 던져서 군견을 보냈는데 이 군견이 지뢰에 즉사를 했어요. 군견 희생으로 한 개 분대원의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현재 제4땅굴 옆에 군견 이름이 헌트예요. 이 헌트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명패는 없었는데 궁전에 희생이 있었는데 네 번째 땅굴이 발견되고 그러면 이제 33년이 지난 건데 이제는 땅굴 발견 작업 뭐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4땅굴 이후로 확인된 땅굴은 아직 없지만 우리 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매년 땅굴 조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땅굴이 아니고 얘네들이 미사일하고 핵을 만드니까 그렇죠. 참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어요.